네, 뉴스 이노베이션 9월 3일 방송의 날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나라 방송 기념일, 방송의 생일, 방송의 날입니다. 방송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최근에는 융합 시대다, 디지털 융합 시대, 또 AI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송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의 날을 맞아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종교 커뮤니케이션과 불교 포교를 주제로 특별한 학술 세미나를 주관한 동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소장, 그리고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신 강재원 소장님, 강재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전화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제 기억에 이렇게 뵙는 거는 제대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 뵙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치매 증상이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사실 대학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연수도 입고 계신데 그런데요. 예. 이제 개강했죠. 9월이니까 많이 바쁘십니까 요새 어떻습니까? 예, 많이 바쁘죠. 예. 학과장도 하고 있고 연구소 소장도 겸직하고 있어서 예. 강의와 더불어서 행정과 연구에 많이 바쁩니다. 아, 학과장도 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대학 단과대 학장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안 왔네요. 언론정보대학 원장을 했습니다. 하셨고. 예. 그럼 이제 나중엔 또 대학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그것까지는 아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신문 방송학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렇게 부르는군요. 주로 어떤 영역을 연구하나요? 제가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해보면 일단 기사 쓰는 실습이 있고 저 그래서 이제 그 KBS나 MBC 견학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학 개론이라고 이제 차백은 교수인가요? 뭐 그분 쓴 책도 있고 언론사가 있고 뉴미디어론이 있고 국제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교수님은 본인의 그 핵심 그 메이저 전공이 뭡니까? 저는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전반의 산업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요. 예. 이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르치는 과목은 미디어 산업론이라고 예. 미디어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좀 딱딱해 보입니다. 예. 실습하고 뭐 기사 쓰고 광고 만들고 CF 만들고 이런 쪽이 아니네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동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이신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 기관이? 그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커뮤니케이션이란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나가서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주변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주장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이치에 맞는지 그리고 실제와 어떤 점에서 부합하는지 그걸 통해서 그 현상을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는지는 이성적인 논리로 하고요. 실제와 부합한지는 과학적인 예를 들면 통계 같은 것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자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뭐 내용은 불교에 관련 내용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하고자 하고요. 또 이 연구소는 학제 간 여러 학 분야에서의 학제 간 연구를 지향하고 있고 타 분야와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좀 외연을 좀 확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지향이나 목표 비전을 미뤄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이 만드신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예, 학교에서? 학교에서 선배 교수님이 만드셨고요. 소장이 여러분이 거쳐왔고 제가 지금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이 비슷한 이렇게 뭐 기구가 있나 보죠? 있죠. 다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9월 3일 방송의 날일, 방송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방송의 날 있는 건 물론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뭐 다 같이 노는 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ITU라고 국제통신협회 또는 기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파를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그걸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국제적으로 한국한테 처음으로 콜사인 호출 부호를 HL이라는 부호를 배정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그러면 1947년에 부여했는데 그 전에는 경성방송국에서
호출 부호가 J5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합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아. 일본 호출 부호가 있는 방송국이 있었는데 이날부터 9월 3일부터 HLKA라는 호출 부호와 방송국이 시작된 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방송 주권을 그러네요. 되찾은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만 9월 3일,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다 같이 뭐 이런 그런 건 건 아닙니다. 아니죠. 9월 3일 날 예. 부여를 받았다. 부여를 받았다 그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61번째 벌써. 그래서 그동안 큰 발전이 있었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라디오로 이제 다 모여가지고 라디오 듣고 라디오에 사람 들어있나 이제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고 막 손으로 때려야 나오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방송 산업 가장 획기적인 변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네. 레가시 미디어, 전통적인 우리가 네. 방송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상이 좀 떨어졌다.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대신 OTT라는 새로운 유형의 매체가 부상했고 또 되게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약하고요. 특히 OTT 부상 또 약진에 대해서는 넷플릭스하고 유튜브를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제작 요소 시장이라고 해서 작가, 연출, 배우, 기술 등 요소 시장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 넷플릭스가 자본을 많이 대면서 그 제작 요소 시장에서의 개별 인력들에게 일종의 재무적인 환경이죠. 돈이 좀 풍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방송사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거래에 있어서도 상대적 우위에 있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 입장으로 보면 방송국은 비싼 돈을 대고 제작비를 대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고 송출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 적자의 구조로 적자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특히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와는 달리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뭐 웨이브라든지 티빙 같은 토종 OTT죠. 국내 OTT들은 적자의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커다랗게 이 방송 시장을 휘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지금 방송도 유튜브로 지금 생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의 블랙홀처럼 모든 영역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뉴스, 정치, 시사, 평론, 팟캐스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들이 다 유튜브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용률도 다른 매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요. 그래서 전통 미디어의 저널리즘 영역까지도 완전히 흡수했다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전통적인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MZ 세대, 젊은 세대들은요. 특히 뭐 요즘 이커머스도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쇼츠라든지 릴스 같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 뭐 꼭 젊은 세대만 아닙니다. 5, 60대인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 뭐 물건을 산다든지 정보를 얻는다든지 뉴스를 보는 것도 다 유튜브를 통한다라고 하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염려스럽군요. 이렇게 발전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지만 염려스럽다고. 아까 말씀드린 방송사, 저널리즘, 그 언론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라든지 뉴스 채널들이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고 또 운영하려면 제대로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적자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힘든 과정이죠. 이용자 입장은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좋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크게 뭐 나쁜 일은 같지 않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죠. 이제 뭐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폭이 넓어졌으니까 나쁜 일은 아닌데 기존의 매체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우스갯소리로 신문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라면 끓여 먹고 밑에 받침대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에 신문을 보지 않고. 맞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좀 더 이제 그 세부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또 중요한 그 테마인데요. 지난 8월 19일이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교 커뮤니케이션과 불교 포교 특별학술 세미나 이걸 열으셨는데 조기종 포교원 동국대 공동주최 주관은 동국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거 어떻게 기획한 겁니까? 이 행사를? 뭐 기획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교는 논리나 과학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말씀이나 신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세속화되면서 이성과 합리성, 과학을 통해서 이제 종교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종교를 단지 이제 믿음의 대상에서보다는 넓게 과학의 영역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시기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종교라는 영역에서는 사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도 종교, 흔히 불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같은 그런 제도 종교뿐만 아니라 미신, 무속 신앙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 종교에서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회적 현상을 탐구하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 등을 좀 비판적으로 연구 다루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왔어요. 있었어요? 예, 1990년대 초부터 있어 왔고요.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9.11 사태죠. 그 이후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또는 세미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기획도 했고 좀 체계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과학적인 조금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포교나 전법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까지도 한번 살펴보고자 이렇게 기획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아직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체성이 확립돼 있거나 이렇게 체계화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걸 그렇죠.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그 종교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보통 두 가지 정도 종교에 대한 접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교 커뮤니케이션을 문화적 현상, 문화로 보는 거죠. 조금은 비판적인 접근일 거고요. 두 번째는 종교 커뮤니케이션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전법이나 포교에 있어서의 효과나 또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전파할 수 있을까 하는 접근입니다. 종교를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고 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역할이 뭘까, 종교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조금 비판적으로 해석해 본 부분이 첫 번째라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법이나 포교 같은 사부 대중과의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까라는 데서 조금은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조금 균형을 맞춰서 조화롭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불교 커뮤니케이션이다, 종교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학문적 정책성이라 했으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결국 주장 이론과 방법이라는 게 두 가지 바퀴가 수레바퀴가 같이 함께 움직여져야지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방점은 방법론, 즉 과학적 방법론, 검증 이런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아직 연구가 초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이걸 잘 몰랐나요? 예, 뭐 불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들이 미미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나온 이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의 말을 인용하자면 90년대 한국에서 책과 논문이 간혹 정말 출간됐는데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숫자가 적습니다. 최근에 2020년 후에는 뭐 아나운서 출신의 또 박사분이 또 동국대 일반 대학원의 박사분이 박사 논문과 석사 논문 등을 써서 이제 게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찾아볼 때는 몇 개가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아직 초보적 수준이 맞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게 불교라는 종교적 영역과 과학이라는 사회과학이라는 또 영역이 함께 가야 되는 학제 간의 연구이기도 하고 융복합 연구이기도 해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됐을까라는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불교 커뮤니케이션 학이라는 학문의 체계화는 굉장히 아직 부족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를 이제 학문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연구를 좀 많이 하면서 또 포교, 전법 이런 것도 도움이 될수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체계화라는 것은 결국 이론과 방법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들을 잘 엮어서 어느 정도 순서를 맞춰서 어떤 나름의 질서를 만드는 게 체계화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론을 본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론을 주장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이 있다면 이를 사람들에게 설득하고자 할 때
전파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를 과학적인 방법론으로부터 해답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예. 이런 과학적인 연구 성과들이 좀 쌓이면 어느 정도 아까 말한 질서가 형성이 되면 이제 체계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그냥 연구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동안도 굉장히 미비하고 미흡했던 성과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는 뭐 조계종이라든지 이런 학교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좀 지원을 연구자들에게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렇다면은 그 불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불교 포교의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다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 세미나에서 뭔가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좀 정리한 게 혹시 있지 않나요? 지금도 사실은 유튜브 통해서 예. 사실은 또 여러 가지 SNS 통해서 포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과거 한 3년 전에도 조계종 포교원의 스님과 함께 책을 집필한 적도 있거든요. 이 포교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조금 더 이용자 중심으로 개인화된 포교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 뭐 힙한 불교 또 유진 스님 등 사실은 조금 흥미를 끌만한 현상들이 있죠. 근데 이제 호기심이나 흥미로 이렇게 이끌려 나온 이용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불교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경험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장치 내지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예. 뭐 단순히 흥미와 오락으로 소비되지 않고 네. 불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만약에 흥미끌 만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구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수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스님과의 만남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젊은 세대도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고민이 많고 이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자기의 장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교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도 많은데 이거를 잘 그러니까 활용을 하면은 이게 불교 커뮤니케이션 이론 정립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 많이 활용하면 젊은 세대들의 그 니즈라 그러나요? 어떻게? 예. 그렇죠. 예, 젊은 분들이 사실은 불교라는 좋은 가치죠. 사회적으로 꼭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도 이 불교의 정신이 또 평화라든지 화쟁이라든지 이런 정신이 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좀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체화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사회를 좀 바꿔나가는데 힘을 좀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효과적인 포교가 중요하죠. 예. 그럼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유튜브에 법륜 스님처럼 네. 인기 유튜버 분들이 즉문즉답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그보다도 사실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것에서 전략적 핵심은 그러니까 한 분의 스타성을 믿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투 트랙으로 전략을 좀 나눠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코어, 그죠? 예. 주된 구독자층이죠. 이분들은 사실은 뭐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층은 더 두껍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 구독층이죠. 이분들은 다양한 좀 흥미거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참여를 유도하고 유입시켜서 전체적으로 불교 시장, 불교 신도 시장을 좀 매연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랙을 통해서 길을 통해서 전체 포교의 효과를 좀 노리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시간상 그냥 컨텐츠가 형식적인 면, 내용적인 면 또는 시간대별로
공략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전술을 필요로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 그다음에 그렇죠. 스토리텔링, 뭐 맞아요. 이거 뭐 안에 내용물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언어로 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대적인 방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와닿을 수 있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쉬운 용어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형식적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형식, 그 내용을 또 규정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 관련한 이제 영상들을 조금 짧게 편집, 호흡을 좀 짧게 하는 편집도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뭐 관련 영상들이 뭐 만다라 같은 화행 언어라고 하죠. 네. 주문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언어 수행 같은 것도 있고 템플 스테이처럼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설법을 듣는 것도 있는데 이런 관련 영상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주 이제 업데이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앞서 설명드린 시간대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대. 예. 주로 40대에서 60대의 주 시간대를 보면요. 오전 6시부터 7시. 그때요? 예. 그때 막 일어났을 9시. 텐데. 예, 오후 9시에서 10시입니다. 그래서 아, 오전 새벽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이 40대, 60대의 코어 신도층들이 일어나서 유튜브를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수행도 하고 설법도 듣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12시도 굉장히 중요한 밥 시간대더라고요. 먹는 시간인데. 예, 네. 그 시간대를 짬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짬을 이용해서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통한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짬이 되는 시간, 짧은 시간에 구독자의 눈길을 끌 수 있고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쇼츠라든지 또 관여가 높아지는 뭐 VR까지도 가상현실까지도 하는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날 뉴스 이노베이션 특집 대담으로 강재원 동국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금방 또 흘렀네요. 이번엔 세미나 하셨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합니까, 교수님? 예, 그럴 생각입니다. 오. 예. 그래서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세미나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미나 앞서 말씀하신 세미나가 조금 학문적인 접근이죠. 학문 체계를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을 들었고 또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방향, 연구에 대한 성과들을 좀 살피는 자리였다면 이제 후속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앞선 연구들이 정말로 어떻게 연구가 되어 왔는지를 저희 학문에서는 메타 분석 연구라고 메타 연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메타 연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좀 발표한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게 한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 형식인데 자리는 불교 커뮤니케이션 학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기획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행사인데요. 예. 포교원에 계신 젊은 스님들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을 직접 모셔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에 나왔던 힙한 불교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보고요. 너무 이제 엄숙하고 진지하고 근엄한 이런 분위기 아니고요. 조금은 젊고 재밌고 이런 분위기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그 주제를 두고 토론하는 그런 토론 콘서트를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제는 포교의 다양한 소통 방식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인 접근도 하지만 또 강연을 통해서 조금 젊은 분들과 젊은 신도분들 또는 스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불교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또 포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도 한번 직접 들어보는 자리 이 두 가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획을 많이 하고 계시군요. 이 조계종도 여기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국대학교도 저희 커뮤니케이션 연구소가 이제 중심이 돼서 조계종의 포교원과도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포교원 우리 원장 선생님도 뵀었어요. 그래서 약속도 받았고 이제 앞으로 좀 협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뭐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원을
이제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학교와 조계종이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미디어 시장은 무한 경쟁 체제라고들 하는데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자고 나면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미래의 미디어 생태계 교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 주시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또. 지금보다도 좀 약간 승자 독식의 시대로 다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무한 경쟁으로 여러 가지 레가시 미디어들의 힘을 잃고 가고요. 예. 전통적인 미디어들의 힘을 잃고 새로운 미디어들, 매체들이 등장했고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이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이게 그냥 경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패가 있었겠죠.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을 takes all 하는 예. 그런 시대가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국내 사업자들이 좀 힘을 내서 그 승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국경이 없는 시대로 변했고요. 그렇죠. 방송도 예. 국내 지역적인 네트워크가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화돼 있고 모든 컨텐츠들이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플랫폼들도 힘을 내서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좀 힘 있는 좀 잘 나가는 소위 그런 방송사나 플랫폼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저도 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오늘 네. 교수님과 말씀하다 보니까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끝으로 뭐 지금 가르치고 계신 제자들이나 아니면 또 뭐 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학계에서 연구만이 문제 해결을 해답을 찾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이렇게 종교에 계신 분들, 스님분들 또 다양한 현업에 계신 분들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 불교 커뮤니케이션이 학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봤습니다. 또 배웠고 가능성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힘을 내서 앞으로 이 불교 커뮤니케이션 학 또는 이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학문의 체계화에 조금 더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날을 맞아서 특집 대담 강재원 동국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그리고 동국대 교수시죠. 이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도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영 캐스터. 네, 아침에는 선선하게 출발했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면서 다소 더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았고요. 여전히 전남 일부 지역과 경남 하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도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3도 선까지 오르면서 덥겠고 내일 폭염주의보가 다시 확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충남과 호남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대구 20도로 오늘 아침보다는 기온이 더 낮아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대구도 32도로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